어제까지의 분위기 뜨거웠습니다. 다만 장중 변동성을 보면서 이제는 좀 챙겨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졌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하게 나오자 자금 이동에 대비한 움직임이 필요할지 고민은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살아남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비한 전략들 초점 맞춰서 개장 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쉬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9만 7천 원 돌파 이후 약보합권으로 돌아서 있고요. SK하이닉스 0.4%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꾸준히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긴 했는데 마이크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강한 움직임은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움직임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AI 쪽에서 자금 이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앨범알이 간밤 미국 시장에서 크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 이제 조금씩 경쟁 완화를 통해서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와 LG에너지솔루션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강해 보이는데 바이오가 상승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나란히 1% 이상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하위권의 움직임이고요.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 안에서 BBB 셔틀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한 리포트가 오늘 오전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ABL 바이오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탄력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시총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는 대다수가 파란불 들어오면서 지수단에서 약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확실히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그 안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지금 FDA에서 연구 중인 치료제에 대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내용 받아들면서 초반에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투자에 대한 소식 호재로 반영되고 있고요. 동국제약도 개별적으로 10% 가깝게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화 콘덴서 12%의 급등 움직임으로 이제 삼성전기의 상승 바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미래에셋생명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보험주들 안에서는요. 삼성화재는 급락하면서 종목별로 희비가 좀 교차했었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미래에셋생명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온도차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 갑니다. 리스크 오프 간밤 분위기 요약입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리스크 커졌고요. AI와 관련돼서 수익성 악화 우려, 이것이 사모대출펀드 그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확인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아는 그 내용 안에서 크게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기존에 상존하는 우려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EU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났잖아요. 추가적으로 15%의 관세를 새로 때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EU에서는 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했고요. 멕시코, 캐나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난치는 국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압박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 결국 관세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면서 오히려 연방대법원에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일은 미국 시장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올랐는데 이틀째 분위기는 다시금 빠졌다는 점 지켜보셔야겠고요. 자동차주 중심으로 조정이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타국의 불공정 관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이 쿠팡 대표가 미국 하원을 출석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그 수사의 범주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뉴스는 아니다라는 점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관세 리스크와 두 번째 AI인데요.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새로운 도구의 아주 유능함을 확인하게 되면서 IBM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의 모델을 갖고 있는 쪽은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커졌고요. IBM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AI로 소프트웨어 업종들 수익성이 악화되고 3호 신용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리스크의 움직임 안에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2%의 강세 움직임, 리스크 오프 속에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로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안에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단에서 흔들리면서 이제는 M7, 그러니까 AI로 대변되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자산이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월가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국영제, 유틸리티, 소비단 의료의 키워드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저마다의 계절 속에 각자의 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도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바이오입니다. 물론 성장주로 대변되긴 하는데 많이 쉬었고 못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를 지켜보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가 된 뉴스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비만 치료제 내용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간밤 급락했고요. 미국의 일라이렐리는 급등했습니다. 분위기의 온도차는 역시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임상 결과에 있었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매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에서 13%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가 향후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한 15%에서 25%를 담당할 핵심 파이프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된 임상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84주차에 달해서 이 환자들 체중 감량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23%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제품보다 굉장히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우월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런 측면으로 급락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반사수혜로 올랐는데 여기에 젯바운드 1회 투여가 아니라 4회 투여용 이 주사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다. 이 시장 안에서 선두를 달릴 거다라는 기대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서도 노보노디스크랑 다르게 성장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온도차를 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기 투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지켜볼 포인트들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종목들의 뉴스들도 눈길을 끕니다. 대표적으로 G2G 바이오, 인벤티즈랩, 펩트론 같이 지켜볼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G2G 바이오는 여기에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 관련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 자금 거의 대다수가 약효 지속성 제품 생산시설에 구축하는 데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품 R&D에도 투여가 될 것이다, 투입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분위기거든요. 움직임 보실까요? 5.25% 상승입니다. 초반 출발과 함께 거래량이 잠시 출렁이기도 했는데 거래 실리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장 분위기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앞으로 호재로 반영되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투여용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업사이드를 더 열어둘 것인가 움직임 지켜봐야겠고요. 잠시 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최근에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 안에서의 선두를 달릴 거라고 자신감 넘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연매출 3천억 원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협업해서 드림팀을 구축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19만 원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약세입니다. 한울바이오파마 어제 뜨거웠어요.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어제 NH투자증권에서 3년 만에 돌아온 한올의 시간에 주목해보자. TP를 7만 6천 원까지 보며 기존보다 무려 목표가를 90%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료는요.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데이터 2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보자는 거고요. 이뮤노반트의 시총은 지금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시총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반해서 아직 2조 원에 달하는 시총은 너무나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3.9%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6만 원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아직은 여력이 7만 6천 원까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기회일지 움직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온코릭 테라퓨틱스는 재료만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 물질에 대해서 미국의 FDA 희귀 의약품 지정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시세 봐야겠는데요. 급등입니다. 출발과 함께 고점을 높여가더니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까지 탑으로 올라오면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거래가 터지네요. 14%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 정규장까지 반영된다면 이 재료는 업사이드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는 재료인지 오늘 재료 영향력 보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뉴스를 통해서 잠시 후 두 분과도 전략을 나누어 볼 텐데요. 일단 엔스로픽으로 인해서 클로드 코드 도구가 너무 잘 나와서 IBM 급락,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 계속 급락하는 움직임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움직임은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재료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이 1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투자했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급락 이후 다시 올라갈 SK텔레콤의 잠재력도 잠시 후 김경국 차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동아ST는 어제 자사주 50% 소각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을 시원하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탱커 운임이 최근 급등하며 2020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공급 제약 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페노션과 대한해운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재평가가 탱커 스토리만으로 올라가기엔 조금 한계가 있다.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 재평가의 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평가,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면 업사이드를 열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고요. 하나오션의 로봇 사업 이 투입 투자 소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마켓 시세는 약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 재료는 영향력이 또 다소 약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뉴스일지도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출발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거든요. 와, 강한데요. 0.3% 상승으로 미국 시장 흔들리고 야간 선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일단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0.4% 가깝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차장님,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AI 불안감도 잠식했던 게 간밤 분위기였거든요. 미국 시장 빠져도 우리는 달린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다시금 양전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장입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세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이제 전면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좀 부과했었던 이제 보편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가 무효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무역법 122조에 적용한 관세 적용한 15%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의 모멘텀을 삼거나 뭐 투자의 결정에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한 이슈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업사이드를 계속 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서버 메모리 수요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에서 여전히 자기 포트에 일정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넣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파생되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 어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보라타가 가격 인상을 좀 예상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MLCC 관련주들 다 지금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소부장으로 계속해서 파생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아마도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 밑단에 기존의 주도주 조선방산 원전까지 전력기기까지 좀 네. 플러스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오늘 관심주가 다시 등장한 이수페타시스예요.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가져와 주신 엔비디아 밸류체인 지켜보십시오 할 때 네. 두산 파미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거론이 됐는데 두산이랑 파미셀은 일주일 내내 너무 날아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10만 원, 11만 원을 못 넘기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못 갔던 건지. 네네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사이다 전략 궁금해요. 그 4분기 실적 미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매출 인식 시점이 4분기에 출하 시점에서 고객 수령으로 바뀌면서 매출 200억이 이제 1월 달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했지만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력 고객사인,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을 계속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업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역시 구글향 모멘텀이었는데, TPU 8세대가 나오면서 동사가 구축하고 있는 시퀀설 MLB 공법이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그 HDI 공법이 적용이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여전히 시퀀설 MLB 공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사의 고다층 기판이 여전히 구글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26년 하반기에는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병목 현상 때문에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넓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800기가 네트워크 스위치용 MLB도 하반기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형 MLB 그리고 AI 가속기용 MLB, 여전히 동사는 메인 벤더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부분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7조 원 언저리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POR 기준으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구글 향으로 밸류체인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부담도 없는 자리 어디까지 올라갈 거로 보세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는 가격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오, 16만 원, 손절 라인 8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소부장 전략 관심주 이수페타시스 제공략도 들어봤고요. 다음 이정호 팀장님, 저 MLCC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부장 이야기하시면서 김 차장님도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전기가 달려가다가 오늘은 딱 보합권에서 쉬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MLCC 사막 콘덴서로 지금 상승 바톤을 터치한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MLCC의 사이클은 지금부터 계속 달려가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설 연휴 끝나고 가파르게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의 멈췄다가 아니면 중소형 단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삼성전기가 따라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삼성전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관점이 저는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MLCC뿐만 아니라 FC BJ 기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한테 26년도는 조금 더 달라질 거야 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무라타에서 판가나 이런 부분에 인상이 되는 모습세, 그게 이제는 삼성전기 쪽으로도 어느 정도 혼풍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 지금 무라타 같은 경우는 MLCC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3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까지도 그 훈풍이 오고 이제는 이번 연도에 30%가 아니라 40%, 50%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MLCC 수요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추후에는 로봇까지도 연결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주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유리기판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MLCC 관련해가지고 사막 콘덴서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한 축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요즘 시장 트렌드가 대장주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실적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 기준으로는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전략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기를 따라잡자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MLCC 안에서 종목 하나만 좀 보시는 종목은 어느 쪽인 거예요?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40만 원대를 또 가뿐하게 넘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40만 원 정도 때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5일선과 이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오늘장이나 내일장 정도 기준으로 5일선과 가까워지면 예. 그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정우 팀장님 SK 이터닉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 달려가다가 어제 딱 음봉으로 쉬어갔어요. 지금은 또 재반등이 예상되는데 오늘 올라도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 건가요?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5일선 부분까지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계속된 산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SK 그룹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산업 재편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SK 쪽에서도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집중을 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에 더욱더 탄력을 붙으려고 하냐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미래에는 반도체 플러스 전력이 제일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로 조금 더 가속화된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4만 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거의 출발 앞두고 있네요. 강보합권으로 탄력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